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의 미네소타주 한 시골 마을 중학교에서 비양심적인 중국 업체 때문에 어린 학생들이 크게 고통받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한국에서 온 전학생 한 명이 등장한 후 학교 전체가 송두리째 바뀌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이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사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시카입니다. 올해 25살이고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영양사인데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미네소타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 위치한 중학교에 처음 발을 들였던 날, 저는 학교 복도를 걸으며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를 느꼈어요. 급식실에서는 오래된 듯한 음식 냄새와 학생들이 점심에 대해 불평하는 목소리가 들렸죠. 그곳에서는 오랫동안 똑같은 튀긴 음식만 제공되어 배는 채워지지만 건강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영양사로 이곳에 파견되었을 때 어릴 적 가족 중 한 분이 질 나쁜 음식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던 기억이 아직도 제 마음 한켠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때의 아픔과 절망은 깊은 상처로 남아 다시는 다른 아이들이 그런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불타는 다짐을 심어줬어요. 모든 학생은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신념을 가슴 깊이 새기며 저는 이 학교에서 반드시 변화를 이루어내겠다고 결심했어요. 당시 학교는 예산 절감을 위해 중국의 한 업체와 계약을 맺었는데 곧 그 업체에서 제공하는 음식이 얼마나 부실하게 준비되고 있었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어요. 매일 반복되는 부실한 점심 식사를 볼 때마다 학생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학생이 갑자기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지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 학생은 한순간에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그 소식은 학교 전체에 충격과 공포를 안겨줬어요. 그날 저는 급식실 구석에서 조용히 눈물을 참으며 상황을 지켜봤어요. 학생들의 얼굴에는 걱정과 불안이 가득했고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은 서로 어깨를 토닥이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그 충격적인 장면은 오랜 시간 동안 잊히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제가 이곳에 온 이유를 다시 한번 굳게 마음속에 새겼어요. 절대로 이런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아이들이 건강한 식사를 통해 밝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도록 반드시 변화를 이루어내야 한다는 결심이 더욱 뜨겁게 타올랐어요. 이 사건은 단순한 예산 문제나 관리, 소홀의 차원을 넘어 한 아이의 생명이 위태로워질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로 한치의 망설임 없이 철저히 사실을 조사하고 모든 자료를 모으며 변화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답니다. 매일매일이 도전의 연속이었어요. 아침 일찍 도착해 노트북과 함께 결연한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급식실에서는 여전히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었어요. 늘 튀긴 기름진 음식만 나오니 학생들은 지치고 실망한 표정으로 식사를 때웠어요. 이 문제는 단순히 맛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아니라 건강, 에너지, 학습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었어요. 학생들 중 많은 이들이 점심 식사 후 복통을 호소했고 일부는 몸이 불편해 수업을 결석하기도 했어요.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끊임없는 영양 부족이 아이들의 학업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수업 시간에는 건강하지 않은 음식을 먹은 아이들이 졸리고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자주 보았어요. 아이들의 이런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제 입장에서는 매우 안타까웠어요. 이 문제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외부 급식 업체였어요. 학교에서는 예산 절감을 위해 중국 업체를 선택했는데 관리자는 비용을 아끼는 것을 우선시했어요. 예산 보고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한 푼 한 푼 아끼기 위해 여러 구석에서 절약을 강요한 것이 보였어요. 아쉽게도 이로 인해 위생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급식 업체 직원들 중 일부는 개인적으로 손 씻기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고백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분노와 슬픔이 교차하는 감정을 느꼈어요. 문제는 음식 그 자체뿐만 아니라 조리 과정에도 있었어요. 예정에 없던 날에 급식실 주방을 몰래 방문했을 때 직원들이 장갑 없이 음식을 다루거나 다른 재료에 사용한 도구를 제대로 씻지 않고 재사용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 순간 저는 상상할 수 없는 세균과 박테리아가 도처에 있을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 방문은 제 두려움을 확실하게 만들어 주었고 해결책을 찾기 위한 결심을 더욱 굳게 했어요. 부모님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며 증거를 모으던 중 또 다른 문제점이 보였어요. 지역 사회에서는 다른 문화의 음식, 특히 한국 음식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퍼져 있었어요. 누군가 한국 음식은 너무 맵다,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건강한 음식이란 무서운 것이 아니라
다양하고 맛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여러 훌륭한 레시피와 다양한 문화의 요리를 통해 맛과 건강을 모두 잡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 심화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노트에 메뉴 변경 아이디어, 더 나은 조리 방법, 그리고 학생들이 스스로 점심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우리 도시락 가져오기 프로젝트 같은 아이디어들을 적기 시작했어요. 저는 학생들에게 스스로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면 결국 오랜 악순환을 깨뜨릴 수 있으리라 생각했어요. 또한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예산을 아끼기 위한 시스템 자체가 문제임을 설명했어요. 한 선생님께서 우리 아이들은 더 나은 음식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공부하고 놀 때 에너지를 충분히 얻어야 하거든요.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더욱 굳건한 의지를 느꼈어요. 매일 교무실에 돌아와 그날의 기록을 정리하며 새롭고 건강한 식단의 가능성을 하나하나 그려나갔어요. 다른 문화의 다양한 요리들이 주는 영향과 건강상의 이점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저는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며 한 걸음씩 문제의 해답을 찾으려 노력했어요. 어느 평범한 아침, 급식실에서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한 순간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커피 한 잔과 함께 최근의 건강 보고서를 살펴보고 있을 때 한 명의 새로운 학생이 들어오는 모습을 봤어요. 그의 이름은 민준이었고 한국에서 전학 온 학생이었어요. 조용하지만 자신감 있는 미소와 따뜻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민준은 사물함 앞을 지나 급식실로 바로 들어갔어요. 민준이 자신의 도시락을 꺼내는 모습을 보았어요. 다른 학생들이 보통 샌드위치나 피자를 들고 다니는 것과 달리 민준의 도시락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저의 호기심은 점점 커졌고 저는 민준을 따라 한 테이블로 가봤어요. 도시락을 풀자 안에서 정갈하게 썰어놓은 김밥이 나타났어요. 그 순간 저는 가슴속에 설렘을 느꼈어요. 바로 이런 건강하고 신선한 음식이 제가 꿈꾸던 변화의 모습이었어요. 저는 민준의 김밥을 한 입 먹어보았는데 입 안에서 맛이 폭발하는 듯했어요. 담백한 밥, 아삭한 채소, 그리고 적절한 양념이 어우러져 있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학생들이 모여들어 서로 속삭이며 와, 저거 정말 멋지다. 나도 한번 먹어보고 싶어.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때 저는 민준의 점심이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희망의 불씨임을 깨달았어요. 이 음식이 모두에게 건강하고 맛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거예요. 그날 저는 민준과 함께 앉아 그의 김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준은 한국에서는 어머니께서 매일 이렇게 만드신대요. 맛있을 뿐 아니라 건강에도 좋다고 하셨어요. 라고 조용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과 함께 민준의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는 제게 결연한 다짐을 심어줬어요. 저는 이 기회를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건강하고 맛있는 점심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국 도시락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바로 그날 저는 민준의 김밥을 모델로 삼아 신선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더 많이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요리에 대한 자료를 찾고 그 속에 담긴 영양학적 이점을 연구했어요. 저는 학생들과 학교 공동체의 다른 문화의 음식도 건강하고 맛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또한 민준의 점심을 본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새로운 음식을 시도해보는 게 어떨까요? 몸이 더 좋아지고 수업에 집중하기 쉬워질 거예요. 라고 물어보았어요. 학생들의 눈이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니 저는 이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그날 오후 선생님들과 일부 학부모님들을 만나 작은 모임을 가졌어요. 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건강한 식사의 사진과 레시피를 보여드렸어요. 몇몇 분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셨고 한 선생님은 이렇게 음식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 같아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비록 일부는 아직 망설였지만 민준의 사례가 이미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씩 열어주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집으로 돌아와 노트에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어요. 이제는 한국 도시락 프로젝트를 학교 전체에 공식적으로 도입할 계획을 세우기로 마음먹었어요. 다가올 도전에도 불구하고 민준의 김밥 한 조각이 우리 모두에게 변화를 가져올 작은 불씨가 될 거라고 믿었어요. 민준의 김밥이 가져다 준 첫 불씨의 감동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진짜 변화를 이루려면 주변의 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을 한 분 한 분 만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먼저 가장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신 아담스 선생님께서 우리 아이들이 너무 고통받고 있어요. 아이들이 행복하고 에너지 넘치게 자랄 수 있게 도와주고 싶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한마디에 큰 힘을 얻었어요.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신다면 분명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으리라 믿었어요.
예상치 못한 어려움도 있었어요. 학교 행정 책임자 파커 씨께서 처음에 한국 도시락 프로젝트 제안을 들었을 때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실험을 할 돈이 없어요. 지금 작동하는 방식만 고수해야 해요.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마음 한켠이 아팠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건강 문제로 인한 장기적인 비용 절감과 학업, 성과 향상을 위해 모든 단계를 꼼꼼히 계획하겠다고 약속드렸어요. 모임을 진행하며 일부 학부모님들은 외국 음식, 특히 한국 음식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계셨음을 알게 되었어요. 어떤 학부모님께서는 한국 음식이 너무 매워서 우리 아이들이 좋아할 리 없지 않나요? 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모든 한국 음식이 매운 건 아니에요. 민준의 김밥처럼 담백하고 신선한 음식도 있답니다. 라고 친절하게 설명드렸어요. 사진과 레시피를 보여드리며 한국 음식의 건강함과 맛을 전달하니 점차 학부모님들의 태도도 바뀌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 한 분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이런 음식을 먹어볼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실 때 그때 저는 큰 진전을 이루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장 큰 전환점 중 하나는 오랜 학부모 모임에 이런 엘레인 씨를 만났을 때였어요. 엘레인 씨는 자녀가 자주 불편한 급식 때문에 고생하는 모습을 직접 보셨고 오랫동안 더 나은 점심을 바랐던 분이셨어요. 작은 카페에서 만나 깊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엘레인 씨는 우리 아이들에게 더 나은 급식이 제공될 수 있을 거라 상상도 못했어요. 라고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그녀에게 이 프로젝트를 널리 알리는데 함께해 주실 수 있겠어요? 라고 부탁드렸고 그녀는 흔쾌히 동참해 주셨어요. 다른 학부모님들을 모으고 시연 행사에도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엘레인 씨의 지지는 마치 부드러운 바람처럼 고집스러운 시선을 서서히 몰아내 주었어요. 그녀가 주최한 소규모 모임에서 저는 건강한 식사의 이점을 간단한 언어와 시각 자료로 설명드렸어요. 그러자 학부모님들은 자연스레 질문을 하기 시작했고 한국 음식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인 인식이 조금씩 깨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또한 지역 커뮤니티 센터와 협력하여 워크숍을 개최했어요. 학부모님, 선생님, 그리고 몇몇 고학년 학생들을 초대해 간단한 한국 요리 시연을 진행했어요.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참석자들의 진지한 관심을 보며 제 자신감도 서서히 높아졌어요. 건강한 음식은 단순히 몸에 좋을 뿐 아니라 집중력도 높여준답니다. 라고 설명드리자 워크숍이 끝난 후 박수갈채가 터졌고 많은 분들이 직접 요리를 배우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해 주셨어요. 이처럼 작은 성공들이 모여 저에게 큰 희망을 주었어요. 예산 문제, 고착된 부정적 인식, 그리고 신중한 행정가들까지 모두를 설득해 나가는 과정은 어려웠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저는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고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거예요. 아직도 한국 도시락 프로젝트를 공식적으로 시작한 날을 기억해요. 쌀쌀한 아침 햇살이 비추던 날, 학교 전체 앞에서 발표할 준비를 하면서 긴장과 설렘이 교차했어요. 그동안 수많은 시간 동안 계획하고 연구하며 선생님, 학부모,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눈 끝에 이제 모두와 우리의 비전을 공유할 때가 왔어요. 무대 위에 서서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씀드렸어요. 오늘부터 우리 모두는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해요. 여러분께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여 여러분이 더 잘 자라고 배울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이 제게 큰 힘이 되었어요. 저는 다채롭고 균형 잡힌 식사의 사진들을 보여드리며 지금까지 제공되던 점심이 아이들의 건강과 에너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쉽게 설명드렸어요. 그러던 중 민준을 무대에 초대했어요. 민준은 조용한 미소를 지으며 무대에 올라 정갈하게 준비된 김밥이 가득 담긴 도시락을 들고 섰어요. 이것이 제 점심입니다. 민준의 짧은 한마디에 교실은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이어서 학생들의 감탄 속삭임이 터져 나왔어요. 민준은 어머니께서 정성껏 만드신 김밥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 이야기 속에는 사랑과 정성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저는 민준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 점심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더 건강한 미래를 위한 희망의 상징이었어요. 발표가 끝난 후 급식실은 활기가 넘쳤어요. 학생들은 서로 민준의 김밥을 맛보고 싶어하며 모여들었고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건강한 점심의 도입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어요. 저는 테이블마다 다니며 피드백을 듣고 질문에 답변 드렸어요. 와, 이거 정말 맛있어요. 저도 집에서 해보고 싶어요. 라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게 큰 자부심과 보람을 주었어요. 또한 그 주 후반에는 학교 주방에서 요리 시연회를 진행했어요.
민준의 어머니께서 요리의 노하우를 전수해 주시기 위해 직접 참여해 주셨어요. 간단한 한국 요리 하나를 만드는 과정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면서 참석한 모두가 함께 웃고 긴장하는 시간이었어요. 시연이 끝난 후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쉽네요 라는 반응을 보이며 직접 요리해보고 싶다는 의지를 보였어요. 며칠 후부터 저는 변화의 효과를 직접 목격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학생들이 새로운 한국식 점심을 선택하는 수를 꼼꼼하게 기록하며 점차 에너지 수준이 개선되고 복통 호소가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선생님들 또한 학생들이 더욱 집중력 있게 수업에 임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해 주셨어요. 한 학생은 이제 점심 먹고 나면 몸이 가볍고 수업 시간에 졸리지 않아요 라고 말해 주었어요. 학생들의 변화는 저에게 큰 희망이 되었어요. 저는 지난 여정을 돌아보며 이룬 모든 변화에 대해 깊은 감사를 느껴요. 지금 학교 복도를 걸을 때마다 환한 미소와 넘치는 에너지를 가진 학생들의 모습을 보며 건강하고 맛있는 식사가 만들어낸 긍정적인 변화를 실감해요. 미네소타에 첫 발을 내디뎠던 그날, 제 가족의 아픈 기억과 함께 아이들이 겪을 고통을 막고자 했던 마음이 지금의 저를 이끌어 주었어요. 한때 기름지고 건강에 해로운 음식들이 아이들의 생활을 지배하던 시절, 민준의 김밥 한 점이 모든 것을 바꾸는 불씨가 되었어요. 오늘날 한국 도시락 프로젝트는 단순한 프로그램을 넘어 하나의 운동이 되었어요. 학생들은 자신들의 건강한 식사를 자랑스럽게 선택하며 다양한 맛에 대해 이야기하고 집에서도 레시피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선생님들은 수업 중에 영양교육을 접목시키며 학생들의 집중력과 에너지 개선에 큰 도움을 주고 계세요. 저 역시 아이들에게 균형 잡힌 식사의 중요성과 새로운 음식에 도전하는 용기를 전하기 위해 여러 교실을 찾아가고 있어요. 얼마 전 한 교직원 회의에서 한때 반대했던 파커 씨조차도 제가 이 프로젝트에 반대했던 것이 잘못이었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이 더 건강해지고 행복해졌어요 라고 인정해 주셨을 때 저는 모든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또한 학부모 일레인 씨께서 정기적인 행사를 주최하며 학교 커뮤니티 내의 건강한 식습관을 확산시키는 모습을 보며 변화를 향한 우리의 작은 노력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실감했어요. 엘레인 씨는 우리 학교가 이렇게 긍정적인 변화를 겪을 줄은 몰랐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잘 자라날 수 있다니 기쁩니다 라고 자랑스러워해 주셨어요. 앞으로 저는 이 성공 사례를 지역의 다른 학교와 공유할 계획이에요.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발전시킨다면 더 많은 학생들이 건강하고 맛있는 식사를 누릴 수 있을 거라 믿어요. 모든 학교의 정성이 담긴 몸과 마음을 생각한 식사가 제공되는 날이 오길 꿈꾸며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가길 바랍니다. 매일 식사 후 학생들의 환한 미소, 선생님들이 높이 평가하는 집중력, 그리고 건강해진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느껴요. 미네소타 작은 시골 마을에 있는 중학교에서 이룬 변화가 제게 큰 자부심을 주며 앞으로도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사회를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겠다는 결심을 새롭게 해요. 그동안 학교와 지역 사회를 위해 쏟은 노력과 헌신이 결실을 맺어 최근 지역 사회상을 받게 되었어요. 이 상은 단순히 한 사람의 성취를 넘어 우리 학교와 지역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낸 긍정적인 변화를 인정받은 증거라고 생각해요. 상을 받으며 저는 더욱 큰 책임감을 느꼈고 앞으로도 변화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굳게 했답니다. 상 수상식 날 여러 지역 사회 인사들과 학부모 그리고 아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저의 노력을 칭찬해 주었고 당신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건강해졌어요 라는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그 순간 저는 단지 제 개인의 노력이 아닌 모두가 함께 이룬 성과라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이 상은 우리 학교의 건강한 식습관 개선 프로젝트가 지역 사회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로 남을 거예요. 모든 아이들이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역 사회 전체가 함께 건강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거예요. 제가 받은 인정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아이들과 학부모, 선생님, 지역 주민들이 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추진할 예정이에요. 앞으로도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변화를 만들어간다면 작은 한 걸음이 모여 큰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도 이 아름다운 여정에 함께 동참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과 지역 사회가 더욱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재미있게 보셨나요?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에 작은 울림을 남겼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의 하루에 따뜻한 순간을 더해줬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응원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